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엔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 PT가 두나무와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다음 주 외교장관 화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내년 기업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최대 8%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내년 설비 투자를 올해의 절반 수준인 10조 원 안팎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보생명은 내년 2월 이사회에서 금융지주사 전환 안건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재무적 투자자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사의 라인업을 완성하기 위해 손해보험사 인수도 추진합니다. 한샘의 경영권을 공동 인수한 IM 프라이빗 에쿼티와 롯데그룹이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한샘 지분 추가 인수에 나섭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영화 아바타2가 개봉을 일주일 앞두고 예매율 1위에 오르며 흥행을 예고했습니다. 쏟아지는 월가 거물들의 경기 침체 경고, 이에 시장은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 확인해 봅니다. 어제 그리고 간밤 사이 무슨 날이었나 싶을 정도로 월가 지금 대형은행 수장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이 날을 잡고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내년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이먼 JP모간 CEO죠. 월가 황제라고도 불리운 사람인데 이 사람 뭐라 했습니까? 고물가로 인해서 저축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만 원 저금했는데 자장면 한 그릇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 떨어지는 것이죠. 또 있죠. 골드만삭스 CEO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룸버그가 내년의 경제 성장 2.4%에 불과할 것이다. 즉 최근 30년 내 가장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반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요. 예고된 경고 이거 아닙니다. 몰랐던 것이 생각지 않았던 악재가 돌출되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 한 예가 있죠. 2년 전입니다. 바로 코로나19. 아니 코로나가 뭐야? 감기야? 뭐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질병의 그 전염병의 해단을 몰랐을 때가 정말 무섭고 전 세계 경기는 수렁으로 빠졌죠. 그러나 지금처럼 방금 지금 네 분의 그 경제 전문가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모두가 다 말한 것은 뭡니까? 내년도 경기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 투자자 중에서 내년 2023년도에 경기 좋다라고 본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으로 예고된 증시 폭락은 없다. 물론 뭐 일각에서는 내년에 1분기에 증시가 20% 더 내려갈 것이다. S&P 더 빠질 것이다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하락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전 비중으로는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어떠냐? 그것이 지금 선 반영되고 있다. 금년 4분기 미국이나 한국이나 경기 주식시장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중앙은행이 왜 있습니까? 미국의 FRB, 한국의 한국은행이 왜 있는 겁니까? 그렇게 경기가 둔화될 때 경기를 부양하라고 있는 게 바로 중앙은행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저는 캐나다 은행이 0.5% 빅스텝으로 올리면서 매우 중요한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캐나다가 4.75입니다. 불과 1년 전에 0.25에서 자그마치 4.5%를 올렸습니다. 꾸준하게 올렸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코멘트가 뭐냐? 당분간 우리는 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 이론 아주 다시 말해서 어제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미국 FRB가 다음 주 목요일 날에 0.5%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제롬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이제 당분간 금리 인상보다는 시장을 지켜보겠다. 바로 이 말에 저는 환호할 것으로 봅니다. 결론입니다. 내년 미국 경기 그리고 세계 경기 안 좋은 거 압니다만 그것이 증시 폭락으로 반드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 거물들의 경기 침체 비관론에 대한 소식 한번 다뤄봤는데 또 하나의 우려하던 일이 결국엔 벌어졌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체크해 보시죠.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 결국
국내에선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법원은 결국 상장 폐지가 투자자 보호에 부합한다는 거래소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자, 위믹스 바로 오늘 오후 3시부터죠. 거래소에서 이제 퇴출이 되는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결국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죠. 이제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좀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바랬지만 어쨌든 좀 안 좋은 결과로 또 나오게 됐고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두나무, 빗썸 그리고 코인원 그리고 이제 코빗을 상대로 낸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인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로 이걸 문제 삼아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한다는 거는 부당하고 상장 폐지가 현실화되게 되면은 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거래소들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했을 뿐 아니라 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위믹스가 계속 거래가 되면은 가상 거래 그 질서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제 거래소들의 입장을 좀 들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각 거래소는 상패 시점을 오늘 오후 3시로 이제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번에 기각 결정에 따라서 상패를 강행하겠죠. 그래서 이제 위믹스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개인 지갑이나 아니면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된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에 따라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나 뭐 게임 관련주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일단 오늘은 장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불확실성 제거로 갈지 아니면 이제 좀 불확실성이 오픈돼서 좀 추가 하락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좀 불안정한 소식이 나왔으니까 오늘 초반에는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주가 영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위메이드 측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서 일단 뭐 우리 측은 항고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서 뭐 오늘 여타 다른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 그룹주를 비롯해서요 게임주들 타격을 좀 예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P2E 게임을 준비했던 다른 게임 업체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위메이드 자체도 사실은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됨에 따라서 플랫폼 사업, 그러니까 이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더욱더 커지게 됐다는 점은 뭐 자명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의 온보딩을 고려하는 게임사들이 부담이 좀 증가되면서 플랫폼 사업의 확장세는 당분간 좀 둔화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플랫폼 매출액 비중은 1% 미만이기 때문에 위메이드의 당장의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인 자체, 위믹스 코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기존에 온보딩된 블록체인 게임들의 트래픽 감소라든지 매출 감소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게임사들,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프리미엄이 일시적으로 좀 사라지게 됨에 따라서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들에 대한 뭐 기대감도 아직은 조금 살아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투자권과 관련해서는 아직 희망의 단초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이게 주가 상승 원동력으로 다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P2E 게임의 어떤 선두주자로 분류된다는 점은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위메이드는 P2E 성공작을 글로벌 출시를 했고 글로벌 블록체인 경쟁력을 이미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뭐 자체 IP를 기반 삼아서 블록체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글로벌 코인으로 확장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가 말한 것처럼 추후에라도 해외 시장, 뭐 해외 대형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 등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고 한다면 회생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유동화해서 그 발생한 현금으로 여러 게임 스튜디오에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뭐 그 게임 라인업 중에 성공적인 게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닥 권역에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일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는 이미 뭐 규제 자체가 좀 심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게임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저들에게 다시 한번 각광을 받는 게임이 출시가 될지 이 부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또 긍정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확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거래소 상장 폐지 이슈, 위믹스의 거래소 상장 폐지 이슈는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들 그리고 특히나 위메이드 관련주들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들 오늘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좀 주의하셔서 오늘 시장 전략 좀 대응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연이어서 힘 빠지는 뉴스만 전해드리는 것 같아 좀 송구스럽네요. 다음 소식도 어제 제동이 걸린 애플카에 타격을 피하지 못했던 LG전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보면요, 요즘 다 지연입니다. 애플페이 국내 도입도 뭐 이랬다 저랬다. 애플 MR 헤드셋 출시도 지연되고 이제는 애플카 출시도 연기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표 관련 종목이죠. LG전자 주가 어제 무려 8%나 장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애플의 그 타이탄 프로젝트죠. 그걸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 지금 자동차와 같이 페달하고요, 운전대를 안 만들겠다는 것이 애플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주행을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시에서도 자율주행을 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사람의 손을, 사람의 발을 활용하지 않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내겠다. 언제까지? 2025년도까지. 그것이 원래 타이탄 프로젝트의 원 목표였는데 그걸 조금 수정한 겁니다. 첫 번째, 운전대하고 페달은 만들겠다. 안 만든다는데 만들겠다 바꿨어요. 두 번째, 자율주행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뭐 철수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 첫 출시하려는 것을 1년 정도 늦췄습니다. 뭐 정확하게 2026년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1년 정도 늦춘 걸로 봐서는 약 한 4년 뒤 2026년도에 이제 애플카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충격을 보는 게 어디가 가장 크게 봤죠? LG전자였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LG전자는 가전제품에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추구하는 바가 뭐죠? 바로 자동차 전동기기, 전동장치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애플이 1년 정도 출시 늦춘다 그러니까는 그 여파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 악재가 계속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렇게 안 보냐면 어제 가만히 봐보십시오. LG전자는 8.6%나 장중 하락했지만 LG 이노텍을 한번 봐보십시오. 똑같이 카메라 모듈 쓰고 애플카하고 같이 연동되는데 어제 LG 이노텍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주가에 반영됐거든요. LG 이노텍은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악재가 나도 주가가 안 빠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LG전자는 다만 전동장치에 대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1년 정도 약간 수정됐을 뿐이지 이것이 없어지거나 완전 지연된 게 아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호재가 약간 뒤로 늦춰졌을 뿐이지 이것 자체가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카 출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이 조금 연기되는 거다, 뒤로 밀려난 거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애플이 이렇게 살짝 기침만 해도 국내 증시 관련주들은 독감이 걸리는 거거든요. 애플페이 일정에 뭐 한국정보통신 변동성 보셨죠? 그리고 애플 MR 헤드셋 출시 연기에 LG 이노텍도 한번 미끄러졌었고요. 자, 그럼 LG전자 애플카 출시 안 한다는 거 아니고 연기된다는 거. 그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관점 유효합니까?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LG전자의 전장사업부가 최근의 횡보를 좀 보시게 되면 애플카가 뭐 출시가 되든 안 되든과 상관없이 수주잔고는 꾸준히 쌓이고 있고요. 올해 전장사업부는 흑자 전환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LG전자는 가전사업부에서 최근 5년 동안 꾸준하게 3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물론 올해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내년에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살짝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영업이익 자체는 앞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한 이후에 4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애플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최근에 LG전자의 주가를 10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애플카 출시가 지연됐다고는 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장사업부의 성장성은 우리가 애플카 없이도 충분히 시장에서 입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무게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주가의 상승을 유동성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이 아닌 내년에 정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횡보하는 어떤 기한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어떤 일부 하락이 있을 경우에 성장성의 밸류에이션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꾸준한 실적이 앞으로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LG전자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이 4조 원대를 매년 꾸준하게 달성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또 다른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또는 또 한 번의 어떤 실적 점프업이 되기 전까지는 뭐 박스권 매매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의 어떤 골이 깊어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박스 하단 또 지지하는 구간들을 설정을 해놓고 박스권 매매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10만 원을 넘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고공행진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까지 고공행진하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좀 모자라지만 추가적인 하락도 없다라는 점을 좀 반드시 해두고 싶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된 것이다. 뭐 전장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있는 지금 LG전자에 대해서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슈 확인해 보시죠. 금융지주 전환 검토하는 교보생명 체크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교보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추진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뭐 계속 시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뭔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다시 한번 추진한다. 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보 금융지주를 출범시켜서 이제 생명보험과 증권, 자산운용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함이다. 뭐 이건 누구든지 아실 수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환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이제 MG생명보험 인수전에 사실 최근에 뛰어들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방식은 보니까 이제 교보생명을 인적 분할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랑 사업회사로 나눈 다음에 주식 교환을 통해서 지주회사 전환으로 하는 방식이고 신창재 회장이랑 FI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주식을 당연히 보유를 하게 되겠죠. 이제 현재 지금 교보생명 FI를 보니까 이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9.05%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팔마 캐피털이 5.22% 그리고 IMM이 5.2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 지주사 라인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MG 손해보험 인수를 추진을 하면서 현재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올라 있는데 사모펀드 더 시트 파트너스가 조정하는 펀드의 핵심으로 이제 참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 인수 제한 금액이 보니까 500억에서 1,300억 정도 수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한 3분의 2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교보생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어피너티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FI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히 방이 좀 시큰둥한 그런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뚫어갈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인적 분할이나 아니면 뭐 지주사 전환이나 이런 거는 주총의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참석한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실은 추진이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까지 좀 지켜보시고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와, 무려 13년 만에 돌아옵니다. 극장가 역대급 대작의 후속편에 아주 관객몰이 확실히 할 것 같은데 영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2 다음 주에 개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극장가에 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영화 쪽 시장인데요. 일단 올 연말에 아바타2가 13년 만에 복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오픈되면 예약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좀 잊었는데 어제 갑자기 작가님 보내주셔서 저도 갑자기 좀 빠르게 예매를 했는데요. 일단 13년 만에 아바타2가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예고편만 봤을 때도 흥행에 대해서는 뭐 걱정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게 사실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전작보다 러닝타임이 28분이 더 깁니다. 190분, 3시간이 그냥 넘어가고요. 참고로 이제 원 같은 경우는 162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3년 전에 162분이라 너무 길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들어가서 봤을 때는 길다는 느낌 전혀 받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흥행의 성패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 제 생각대로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뭐 영화 관련주나
배급사 관련주나 아니면 극장 관련주,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DIS, 디즈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개봉이 되어야 연말에 좀 이런 관련주들, 특히 이제 리오프닝으로 들어가는 이쪽 라인들이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 관련주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영화 아바타는 일단 기록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 기록 보유 영화인데요. 그런데 아바타2 해외 지금 언론사 평가, 시사회 평가를 반응을 보니까 평론가들이 1편보다 더 좋았대요. 수혜주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컨텐트리 중앙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텐트리 중앙은 메가박스라는 영화 극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컨텐트리 중앙이 최근에 적자 행진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동시에 성공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아바타와 그리고 지금 최근 극장가에서 지금 개봉되고 있는 올빼미를 계기로 메가박스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드라마와 영화가 동시에 잘 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인 것 같습니다. 2022년 기대작인 최근 좀 잘 나오고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8회 기준으로 19%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지상파 역대 최고 시청률을 달성한 부부의 세계 성과를 넘어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게 특히나 월드컵 기간 중에 나온 성과라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청률 상승이 TV 쪽에만 좀 도움이 됩니다. JTBC의 어떤 광고 단가, 판매량 증가로만 이어지기 때문에 제작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종영하고 나서 판권 판매는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시청률은 제작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꾸준한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어떤 플랫폼도 공급 플랫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해서 티빙 그리고 지상파, ENA 등의 여러 작품들을 컨텐츠리 중앙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영화와 드라마가 동시에 성공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메가박스는 올해 흑자 전환이 성공이 되고 드라마 쪽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중국 쪽의 판로가 뭐 연초라든지 내년 중에 열린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컨텐츠리 중앙은 적자라는 어떤 재무제표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앞으로 이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꾸준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라 관심 있게 좀 잘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시죠. 그래서 12월도 녹록지 않은 시장,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해안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요즘 현금 많은 기업들이 정말 드뭅니다. 고로 전문가들은 더욱더 잉여 현금을 넉넉하게 쥐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하라라는 조언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의 기준을 뭘로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꼽으라면은 일단 좋은 회사, 좋은 기업을 2번 쌀 때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것도 전 두 가지입니다. 1번 돈 많이 버는 회사, 2번 돈을 많이 벌어서 잉여 현금, 즉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많이 가진 회사,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되겠죠. 삼성전자는 잉여 현금이 128조니까요. 자, 그 외에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오리온홀딩스, 기아, 롯데정밀화학, DB하이텍, W게임즈, 시젠. 자, 이들 종목은 뭐냐? 시가총액 대비해서 적게는 21%, 오리온홀딩스는 42%가 잉여 현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이들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가가 내려간다, 자사주 매입할 수 있고 M&A 더 좋은 기업하고 인수합병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 있죠?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여러분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시영 차장님이 지켜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저는 W게임즈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W게임즈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 유보 보유량이 좀 굉장히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주력 게임은 W카지노라는 게임이고요. 소셜 카지노 게임입니다. 장르 특성상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국내 매출은 거의 없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은 상대적으로 매출 변동폭이 좀 적은 편이고요. 유저 이탈도 적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내년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이 유지가 되는 회사가 있다면 물론 그 회사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고 주도 섹터,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사실 전기차가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고 주도 섹터인데 전기차의 성장률 자체도 성장은 지속되지만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올라가기는 조금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컨셉이 좀 바뀐다고 한다면 꾸준한 실적을 달성하고 계속해서 적자 없이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면서 현금 유보와 많은 회사들은 내년도 시장에서 주도 종목,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WKMG 같은 회사들은 매년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변동폭도 없고 추가적으로 뭔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런 회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WKMG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바닥권역에서 일부 반등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WKMG 같은 회사들,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